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일부 강남 큰손과 함께하는 명품 투자로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미나입니다. 지난 한 주 사실 좀 아슬아슬한 한 주였습니다. 국내 증시 결국에는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여파는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미국의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밤 미국 증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고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우려감을 파월 연준 의장이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둔화했지만 파월은 경제가 괜찮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 지수는 0.52% 상승, 나스닥이 0.7%, S&P 500 지수가 0.55%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낼 수 있을지 다음 한 주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과의 소통 창구도 항상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고 토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픽해주신 섹터들 그리고 한 주간 좀 주목을 받았었던 섹터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테마 나와 있는데 철강주, 이 LNG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철강주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던 화장품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볼 예정이고요. 유리기판과 방산까지 네 가지 섹터 어떤 포인트들 잡아볼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시청자분들께 제가 1시간 동안 다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나게 재밌게 이제 항상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철강주, 저도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철강주 막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철강주. 일단은 호재가 있다는 거 자체는 이제 장점은 알래스카에 대한 협력, LNG 협력, 가스에 대한 수혜 기대감.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나라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협력은 결국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기대감이 이제 있긴 하겠죠. 두 번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반사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거 좋아요, 그것도. 세 번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이번에 반덤핑 제소에 대한 건의와 함께 한국 철강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 철강 좋습니다. 중국에 대한 또 양해가 열리임에 따라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로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당연히 이제 철강 산업이 올라갈 수 있겠죠. 철강 수요가 늘 수도 있다. 경기 민감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이번에 양해가 열려서 경기가 막 살아날까요? 이제까지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막 발표함에 따라서 경기 부양했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까지 중국이 경기가 확장된다거나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래서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요? 미국은 경기 둔화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 단기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철강 산업을 좀 보호하는 목적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철강이 막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너무 저평가, 철강이 다 저평가거든요. 저퍼저 PBR. 그러다 보니까 잠깐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오긴 하는데 과연 미국 철강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갈까? 그것도 좀 의문이고. 또 세 번째는 알래스카에 대한 LNG 협력. 확정된 건 아니죠, 또. 확정된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실제 이거 사업할지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6개월 후라고 친다면 또 몇 개월 동안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 타이밍을 또 잘 잡아야겠죠? 네 번째는 강세장에서 상승하는 것이 경기 민감주의 철강인데 철강이 경기 민감주인데 지금 증시가 강세장, 국내 증시는 강세는 맞는데 미국은 고점에서 꺾이고 내려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철강이 올라간다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겠죠. 자동차가 지금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또한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곤두박질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동차 쪽의 업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럼 철강이 그렇게 수요가 는 것도 아닌데 건설이 좋은가요? 6번째, 건설도 경기 부진,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7번째,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비 제소에 따른 한국의 철강 산업이 회복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겠나요? 거기에 대한 또 관세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중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서로 관세 전쟁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럼 답은 뭐냐?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 트레이딩 매매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넥스트한 종목이 저 PBR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명품 수사법으로 실적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제가 10가지 넘는 기준의 가치 평가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그나마 넥스트리 가격적으로 저 PBR이고 저도 이 펄을 보면 너무나 가격이 싸다 보니까 2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와 너무 싸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바로 이제 LNG에 대한 협력, 가스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강관업체에 대해 강세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움직임 좋은데 월봉도 좋습니다. 현재 패턴 자체도 상당히 그동안에 신규 상장 이후 주가가 제대로 간 적이 없다가 최고대란 거래 매물대를 딱 뚫으니까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평가 언젠간 가야 되는데 이제 이슈가 터져서 순간 가긴 가지만 그나마 하려면 넥스트를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단점도 있다는 것도 감안한 매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관련주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뭐 지금 최근엔 뭐 어제 나온 뉴스는 아니겠죠. 한 2주 정도 지난 모습인데 한한령 해제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해제가 되나요? 그것도 모를 일이에요. 3월 달에 이제 뭐 중국에서 아무래도 문화설단이 오니까 분위기는 3월까지는 그나마 좀 좋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한반도에 대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뉴스 검색해보세요. 추가 사드 배치. 그게 언제 갑자기 또 시장에서 뉴스가 보도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난데없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계속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 더 싸울 거예요. 나중에 갈수록 더 싸우고. 뭐 합의를 하고 있는, 합의도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죠. 서로 뭐 주고받고 하다가 협상해가지고 합의하자 해서 뭐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고. 큰 그림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요? 반도체 수출 제재하고, 뭐 철강 제재하고, 태양광 제재하고, 뭐 조선도 제재하고, 계속 다 제재하고 있는데 쉽게 합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변수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근에 애니젠, YG 플러스에 대한 강세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애니젠 좀 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쳤어요. 쳤지만은 현재 보세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실적이 적자입니다. 적자. 자, 이런 적자를 보이는 매출도 50억.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한령 관련주 일시적으로 상한가를 치지만 제가 적중률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명품 투자법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11월 달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다가 제가 2월 25일 날짜로 또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이후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 상태로서 그게 기준이 뭐냐? 가치. 기업에 대한 가치가 안정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의 설명을 드리면 매수에 대한 의견과 상승을 예상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HD 현대건설기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되겠죠. 이 방송 프로그램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HD 현대건설기가 제가 설명드렸던 이후 약 2배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안정감 있게 연속성을 띄려면 바닥 탈출 초기 저평가 우량주. 근데 그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니젠보단 YG 플러스 보도록 할게요. YG 플러스가 좀 낫지 않나. 그래도 그나마 왜? 매출 규모가 다르죠. 1,000억 원대 이상.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대기업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글로벌적인 흐름을 우리 탈 수 있는 만큼 안정감 있게 예측이 될 수 있는 YG 플러스. 다만 지금 아까 단점에 대한 흐름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5위선 기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엔터즈 그리고 애니젠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주셨는데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나섰죠. 이번에 유리 임포터저를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유리기판. 한번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판이 플라스틱 기판이 아닌 유리기판을 통해서 AI 시대에 맞춰서 또 성능도 뛰어나야겠죠. 또 이제 뭐 반도체가 그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그것도 HBM이 이제 성능이 또 월등하게 좋다 보니까 새롭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CXL에 대한 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먼 미래는 당연히 사야죠.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꿈의 기판, 바로 유리기판. 그렇게 산업적으로 보면 좋긴 좋죠. 근데 우리는 주식을 그 산업이 좋다고 무조건 아무 때나 산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이 방송이 실전 매매, 사고 팔고를 이제 기준을 갖고 실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제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산업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래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타이밍을 알려드린 거예요. 산업이야 뭐 뉴스에 보면 기사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죠. 기사 보면 다처럼 다 있어요. 뉴스 기사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과연 지금 사는 시점이 맞느냐. 종합주가지수 미국 주식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조정권의 월봉이 1년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막 들어갔어요. 여기서 반도체 강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여기서 유리기판을 하자. 저는 그렇게 뭐 상황을 좀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이 요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수직으로 급등했던 방산주, 바로 신고가 터졌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DX 그런 것들이 수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2배 이상 뭐 몇 배씩 올라갔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당분간은 탄력이 세게 나타나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죠. 이격도가 벌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세게 못 간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퍼가 여전히 낮아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재무장을 한다고 그러죠. 미국 없어도 될 정도의 재무장을 한다. GDP 규모의 2%대 넘게 국방비 예산을 투입시켜갖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유럽. 미국이 안 도와준 데잖아, 이제는. 돈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종전이 이제 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이렇게 퍼부은 거, 그거 뭐 의미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럽은 유럽끼리 알아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켜라. 그래서 이번에 광물 협정도 미국의 좀 유리한 입장에 서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돈 그대로 가져가고 국방은 유럽이 지켜라.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한국의 K방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K2 흡표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 바로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 게임 체인저로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았던 무기였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수익 가능성도 있고 또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난 자주포 같은 경우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한국 K방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로 앞으로 수출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죠. 이번에 폴란드도 이런 K난 자주포, 현대로템에 대한 K2 표전차 앞으로 대한 점을 밟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과거에 많이 올라갔다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종전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면 주가가 순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격도 벌어진 종목들은 부담했겠지만 못 갔던 순환매 차원의 방산주, 휴니드. 이거는 저PBR에 해당이 되면서도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알려져 있던 그런 어떤 무기들 말고 무인기 드론. 이거는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현재의 전쟁은 앞으로는 지금도 옛날 전쟁과 다르다. 무인기 드론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열세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어느 정도 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인기 드론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무인기 드론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미 미국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가 나왔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무인기 드론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왜 유인기를 아직도 이 시대에 유인기를 하느냐. 무인기도 지금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그래서 무인기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유인기인 우리나라 KF-21 번역 전투기가 이제 양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들어갈 텐데 미국은 줄여요. F-35, F-21랩터 유인 전투기 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투기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는 크게 감소를 하지 않을 거로 봐요. 아무래도 유인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강세가 좀 요새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는 무인 드론기 바로 휴리드 같은 종목들도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휴리드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리드는 가격적으로 저퍼와 저 PBR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야 굉장한 저평가예요. 그래서 적정 주가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월봉 차트가 이제 사상 최고의 되는 거래가 빵 터진 것을 소화를 거치고 뚫었기 때문에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허공 상태. 그래서 명품 투자법 바로 고래 사냥의 핵심 매물대가 없는 시세 분출에 초점 맞추는 것은 휴리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연속적 상승이 나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눌림목의 조정은 잠깐 나타날 수 있겠죠. 그거를 위한 저가 매수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보시게 되면 퍼가 좀 높죠.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PBR이 너무 높아요. 10.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그동안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로 월봉 차트 보게 되면 1년 정도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 1년, 2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라 지표는 과열된 만큼 현 시점에서 매매 투자 관점은 휴리드, 트레이딩 관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핫했던 테마 섹터 4가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한 주 지수 전망 궁금하시죠? 저희는 지수 전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국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을 인해서 한국 증시가 움직이니까 S&P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품 투자법에 대한 이 변곡점 보여드린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 변곡점이 좀 적중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현재 미국 증시가 월봉이 이미 이렇게 하락이 지난달에 찍혔어요. 제가 2월 19일 방송입니다. 제가 이미 고래 삼총사 시간에서도 2월 19일 날짜에 미증시가 과열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조정 영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과열됐기 때문에 항상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가가 내려왔죠. 5개월 이평선 붕괴가 됐고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말씀을 드리고 주가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강세를 지금 막 논하기에는 쉽진 않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락이 났다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뭐 하락 나왔다가도 또 상승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아무튼 강한 상승의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바이든이 임기 마무리 지을 때 갖고 있는 재정 흐름을 갖고 있는 돈을 다 쓰고 갔어요. 쓸 수 있는 돈이 트럼프가 없어서 그래서 과거에도 그 여러 가지 부양 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 때린다 혹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 지금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증시가 부양을 통해서 막 올라가는 건 어렵습니다. 스카페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관세라든가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재정을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주식에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자체는 탄력적 상승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봉 보게 되면 2월 19일 날짜에 여기서 주가의 움직임이 하락세가 본격화된 것처럼 코스피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이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조정은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반영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월봉 어차피 주가 뭐 반등 나오겠죠. 이렇게. 하지만 역배열 상태 반등 주고 또 밀리기 이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그러다 계속 밀린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때 아무튼 조정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올라갈 때 매도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때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고 고래상수차에서 빵 올라가는데 막 날아가는데 미국 증시 이때가 2월 19일입니다. 미국 증시 조정 임박했긴 했는데 과열. 그래서 제가 반도체 폭등하길래 됐다. 빨리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린 거예요. 고래상수차에서.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명품 투자법에 대한 매매인데 대다수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 생각했죠. 저는 미국 주식 꺾일 거 이미 다 계산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전략을 미리 제시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꼭 내려갈 때 팔면 다 지났습니다. 주식은 매매하는 방법. 제가 25년 동안 주식하면서 느낀 바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는 당분간은 지금 조정 속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은 삼성전자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주가 움직임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가파르게 더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수도 가파르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코텍스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도 월봉이 하락 신호가 찍혀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막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럼 지수가 인버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 지수가 급격한 폭락이 나오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게 하락이 없어지고 상승 지속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때 가봐야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대기에서 꺾이지만 우리는 이제 막 떠오르는 위치인데 바로 이겁니다. 코스피 월봉. 그래서 월봉이 우리는 상승이고 인버스 하락이니까 상승. 그래서 좋습니다. 쓰리바닥형. 그러니까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이 떨어졌다가 중간중간 반등을 줄 거예요. 그 발언들을 트럼프가 계속 관세에 막 때리면서 발언들을 세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자기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잡아서 나중에 들어올리기 쉽게끔 어차피 떨어질 것 뻔한데 들어올리기 쉽게끔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에. 나중에 관세 철회, 관세 완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떨어지되 쭉쭉쭉 빠지기보다는 중간중간 등락을 주면서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나면 다시 랠리가 나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여건. 우리는 또 2,500선이 엄청난 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커요. 저 PBR.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 조정 미국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냥 종목만 보고 열심히 투자해도 충분히 괜찮다. 다만 경기민감주인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만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흐름 속에서 월봉 3중 바닥과 함께 투자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 차트가 아까 2월 12일 날 이때입니다. 이때가 코스피의 720 돌파와 상승 신호에 대한 대세 상승 진입이다. 그래서 랠리가 나왔고 지금은 그냥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봉은 크게 보지 마세요. 월봉의 3중 바닥
기조만 유지가 되면 열심히 종목 정치 하시고 기조 자체가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경계를 좀 하면서 현금 비율을 조정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한 주 우리 시장은 어떠한 방향성을 택하게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어떠한 전망이 나오게 될지 우리 위원님의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반등해 준 만큼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체크 포인트로 두어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들과 또 보지 않아야 하는 종목들도 세세하게 저희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동안 봐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AS 전략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군들 나와 있고요. 일단 YG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YG 플러스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설명을 해주시며 YG 플러스가 그래도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YG 플러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콘의 명품 투자법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한번 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거래가 늘면서 위에 꼬리가 길다. 단기 조정에 대비한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역시 단기 매도하신 분들 단기적으로는 좀 잘 경계했습니다. 다시 갈 거냐? 일단 아직은 상승이 나와 있진 않아요. 나오지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관련주 장기적으로 보기보단 단기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 나중에 쫙 대박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는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둘이 더 싸울 텐데, 미국하고 중국이. 중간에 어떤 얘기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 대응을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래가 빵 터진 여기만 안 깨지면 기존은 살아있다. 그래서 22선 매매로 꾸준하게 이어가되 단기적 대응한다면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YG 플러스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관점 봐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 슈프리마 나와 있는데요. 슈프리마는 2월 13일 우리 위원님께서 고래삼총사에서 봐주셨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좀 우상향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죠. 슈프리마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두고 보세요. 전 자신 있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자사주 매수가 이뤄졌고 실렸는데 어떻게 안 가겠느냐. 가잖아요. 그래서 위에 매물대가 없으니까 신고가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드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중장기 5개월선 매매가 유리할 것 같고요. 가격이 극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리며 강남콘손의 시그니처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 바로 슈프리마예요. 어차피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흐름의 추세를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슈프리마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나와 있습니다. 2월 5일 고래삼총사에서 봐주셨던 종목인데, 위원님 이 종목은 특이점이 기관들이 1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네요. 그렇죠. 태양광 에너지 앞으로 전망이 밝잖아요.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데 거기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뭐가 투자가 되느냐. 앞으로 에너지원을 태양광으로 쓸 수 있다. 일부 에너지를. 근데 태양광이 과거와 다르게 화석연료보다도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 태양광은 좋다. 트럼프가. 하지만 풍력은 안 된다. 트럼프가 발언했죠. 그래서 태양광 뜨고 풍력은 못 가고. 그래서 풍력 관련주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퍼가 낮아요. 퍼가 낮고 재무제표 보니까 하나솔루션보다는 HD 현대솔루션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은 거래가 터진 거를 돌파하지 않아서 약간 단점이 하지만 저퍼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나왔을 때 매수 드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문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월봉 자체가 아까 제가 매물대 뚫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띄지 않았지만은 그러면 이제 연속성을 띄고 올라가려면 주봉이 나올 때 산다는 거죠. 이렇게. 제 명품 투자법. 이거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건 실시간 나오는 거예요. 실시간. 장중 내내 실시간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주가는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흐름 아주 좋고요. 현재 22선 혹은
5주선, 5개선 매매로 흐름을 계속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에 올라타보자라는 관점 주신 만큼 계속해서 좀 시간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들이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떨까요? 네, 이 전고체 배터리란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패턴도 수직으로 1년 이상 빠졌으니까 패턴이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한 패턴이 연속으로 방향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올라가는 게 쉬워요. 하락할 때. 그래서 5개월 딱 회복할 때가 이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월봉상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때 3, 4, 5단계 자금이 세게 들어오면서 강남 큰손에 탄력적인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수급의 기준 3, 4, 5단계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변곡점이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거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평가예요. 그래서 5에서 매매 이용한다고. 고평가. 딱 깨진 거예요. 매도 나왔네요. 제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오늘 와갖고 이렇게 찍은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 당시에 실시간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12개 모니터의 기준에 120개 기준의 신호를 가지고 결정을 짓고 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매매를 이제 하는 거예요. 샀다 팔다 이걸 가지고 하는데 모든 일봉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고평가니까 매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선 붕괴되고 지금은 당분간 일단 관심에서는 좀 제외하시고 다른 걸 매매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이제 조선 쪽에서 한화오션 나와 있는데요. 한화오션이 진짜 나날이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죠. 조선 섹터 그리고 한화오션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 보도하겠습니다. 사상 최고는 빵! 일반적 수급 아니에요. 와, 신호 딱 나온 거예요. 5개월 선 타고 쭉 가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쫙 날아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세가 붕괴되지 않은 만큼 보통 생명선 22선만 타고 쭉 가시면 되는데 근데 고평가예요.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22선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이었고요. 그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쭉쭉쭉 잘 가다가 최근에는 조금 시장에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올까요? 예, 원전주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나라 지구에서 원전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를 몇 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5개월 타고 계속 장기 흐름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현재 주봉 보시게 되면 이때 잠깐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중기적 관점에서는 팔았다가 다시 시험하면 사고 그래서 5주선 매매 이어가시면 되겠죠. 보통 제가 매수 포인트 상승 반전 요거 적중률이 높은 상승 반전 주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매수 의견 드린 거죠. 다시 매도 왜 너무나 과열권에 올라가길래 어차피 한 번쯤은 빠지겠구나 연속으로 올라갔으니까 근데 우연찮게 이때 우리나라 계엄령 사건 터진 거죠. 잘 팔았어요. 다 끝난 거 아니다. 에너지가 엄청 앞으로 필요할 텐데 주봉이 나왔을 때 사면 참 좋아요. 잘 갔습니다. 지금은 5주선 혹은 일봉에서 22선 매매가 좀 더 안정해요. 근데 장기적 5개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잠시 뒤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치스요. 넥스트 칩이요? 예, 예. 넥스트 칩 매수 단가와 보유 비중은요? 13,100원, 15%. 13,100원에 15%.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예.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저거 팔아야 되나,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 요새 제 방송 많이 보셨나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게 기업의 실적 기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적중률이 전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인데 왜냐면 이 실적 보고 하니까 주가가 탄탄함이 있다는 거죠. 안정감도 있고 탄탄함도 있고. 근데 넥스트칩이 전망은 좋아요. 원래 주식은 원래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미래 보고 하는 건 성장주, 현재 실적 가지고 하는 건 가치주. 근데 성장주도 좋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에 대한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상용할 방침으로써 대표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한 대형 수주가 예상이 된다. 혹은 뭐 자율주행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26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 이건 기대감이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현재 실적은 주가가 좀 좋지 않죠. 뭐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막 발언하는 뉴스들이 있죠.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아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 한다면 나중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현재가 좋은데 미래가 더 좋아질 만한 거. 현재는 적자죠? 적자지만 이제 현재 매출은 높아지고 있어요. 매출은 높아지고 있으니까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매출이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뭔가 긍정적 신호긴 해요. 근데 이번 연도가 이건 컨센서스 예상이라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매출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는 이런 적자를 보는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을 보통 보지 않는데 이런 기업이 차트가 살아있고 수급이 좋으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월봉상 5개월 이평선이 붕괴가 되면서 바로 요때 1월 달에 일단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였고 일봉으로 따지고 본다면 일본 기준에서 바로 1월 달 여기겠죠. 거래가격이 실렸던 시점 여기를 붕괴가 됐을 때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실렸죠. 근데 여기를 깨면 주가는 이게 흐를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가 지지권이 지지가 안 되고 깨지면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갭하락을 맞았다는 거. 이달자에 이때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갭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식이 갭이 떨어졌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때 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았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갈 겁니다, 못 갑니다, 뭐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이런 답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장주니까. 근데 저는 이때라도 끊었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애시당초 현재 실적 적자를 미래가 좋아질 거다. 이런 걸 믿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저라면 근데 저는 뭐 지금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교체를 하죠.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팔고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예. 네, 그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을 네. 21,900원에 20% 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돼서.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 예. 하나솔루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우리 위원님께 맡겨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하나솔루션은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저 PBR이고 실적이 일단 좋잖아요. 근데 실적도 좋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미래가 좋아질 만한 거. 제가 그런 거를 항상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회사가 태어났어요. 벤처기업. 근데 뭐 당연히 매출은 없겠죠. 자,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없는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실적이 있는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이미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에 태양광이 쓰인다. 그래서 중국에 태양광 제재하면서 한국의 태양광 패널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중국 제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은 좋다. 한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2년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도 괜찮아요. 적산병.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5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 좋습니다. 자,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에요. 5개월 이평선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하나솔루션보다는 HD 현대에너솔루션이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제표가 좀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HD 현대솔루션 위주의 매매를 중기적 5주선 매매가 좀 유리할 것 같고, 굳이 이걸 한다면 5개월선 매매도 나쁘진 않고요. 현재 역시나 저퍼의 현재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기 EPS 주당 순위 바로 25년도에 대한 실적을 좀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되겠죠. 자, 연간 EPS 주당 순위를 보게 되면 여기 2,286원, 2,200원대니까요. 그 2,200원으로 나누게 되면 퍼가 10도 안 되죠, 거의. 그죠? 가격이 저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조금 성공 더 투자하시길 기다리고 있어도 바랄게요. 되겠네, 그럼. 아, 조금 더요? 예, 이거를. 자,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을 타이고 이걸 사갖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네. 기준점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5개월 선을 잡고 매매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 참고하시면 돼요. 네, 5개월 선입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접수받은 종목이고요. 오리엔탈 전공 매수 단가는 5,400원에 보유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아주 약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오리엔탈 전공 어떻게 볼까요? 좋죠. 하나선수 좋고 오리엔탈 정도 좋고 뭐 정답이 다 나온 분야죠. 조선업이기 때문에 조선기자지주 역시 뭐 앞으로의 전망, 뭐 미국과의 협력과 함께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조선기자재가 뭐 그만큼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발주로서의 또 선도주가 올라가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저퍼의 저 PBR이기 때문에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미리 다 올라가서 만약에 조선이 꺾기 시작한다. 그럼 같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가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을 짬에 따라 LNG 수요 증가와 에너지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요새 LNG에 대한 운반선 관련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수주액 최근에 9조 5천억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달성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90%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200억의 수장고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도 굉장히 싸요. 저퍼의 저PBR. 거기다 사채 발행한 것도 거의 없어요. 무결점. 재무제표 참 좋습니다. 월봉도 매물대가 없습니다. 거래 터트리고 뚫어놓은 상태죠. 매물대 없기 때문에 5개월 이평선 잡고 계속 흐름을 신고가 형태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상담 이어가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승부수를 띄울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갤럭시아 모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 오늘 이제 설명 듣고 나서 내일 다음 주가 되겠죠. 월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에도 좀 바로바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뉴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STO에 대한 뉴스들.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호재가 만발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거 찬성과 반대가 문제가 아니죠. 여든 야든 이 법제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빨리빨리 된다. 나라의 구군이 달려있는 금융시장, 바로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빠르게 선점하지 않으면 다 뺏길 판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데, 거기서 SO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6월 달에 이준호 예탁원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개시한다 합니다. 된 거죠. 끝났죠, 뭐. 그래서 법제화 또 여야가 다 추진하고 있고, 의원들도 막 갤럭시 모니터에 방문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대표성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떤 행동했냐면 하이엔드 상품과 탄소 배출권 갖고 있는 기초 자산으로 한 토큰 연계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된 사업자로서 대표성의 대장주를 보고 있는데, 이거죠. 국내 상장 기업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 개발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 증권 거래 유통 서비스로 혁신 금융 서비스 지향된 상태인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항공기 엔진 신탁 수익증권 그 관련해서 ABMF 포럼에 그 상품을 발표한 거예요.
그 ABMF면은 아세안 플러스 10개 나라와 한중일 13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금융기관의 고위급 관계자가 모여서 100명 이상 포럼회를 여는데 거기서 상품을 발표했다는 거. 그러니까 6월 달에 지금 개시를 한다고 보면 이제 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제화만 잘 되면 빠르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높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2억 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 실적도 좋고요. 또 이런 STO라는 것도 말고 우리가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필수가 될 텐데 필수라기보다는 지역화폐를 살리게 된다면 내수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될 텐데 일부 정치인의 정책적 발언에 지역화폐 살리기 그러면 나중에 대선 정책 관련주로서도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역화폐인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 가능한 금융 플랫폼 머니트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가 이게 만약 못 갈 종목이었으면 과연 물량이 실리고 반년 이상 횡보했을까요? 무너졌겠죠. 못 갔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건 가긴 가야 되는데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6월달 개시. 그러면 이제 박스권 돌파의 상승이 나타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봉에서의 밴드 하단선에 대한 대응 기준과 삼아서 현재가 매수 상승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죠. 어떤 종목일까요? HK 이노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 상당히 좋아할 만한 종목이에요.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수 있겠지만 빠른 거는 갤럭시 머니터리 조금 느리지만 안정성 있는 HK 이노엔 뭐냐면 2월 21일부터 첨생법이 시행됐죠. 그럼 임상시험이 허가가 간소화되면서 첨단 기술의 이 신약 개발이 빠르게 개발이 잘 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슈가 터져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거죠, 분위기가. 근데 국내 30호의 신약의 K캡이라는 그 신약이 이미 50개국의 진출 속도를 내고 있고 28년도에는 100개국까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시장에서 15% 점유하고 있는 소화성 궤양용제 점유율 23년도에는 1위를 달성한 기업이 K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퍼가 낮죠. 10대 초반 PBR 0.86 어마어마한 저퍼 저표현인데요. 보세요. 매출액이 매년 늘어요. 매년 늘고 이익도 이때부터 21년도부터 매년 늘어요. 근데 저퍼 저표현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추이도 저평가라 가야 돼. 적정 주가를 향해서 4만 원은 충분히 가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데요. 매년 주가는 떨어졌어요. 추세가. 21년도, 22년도, 3년도, 4년도보다 이번 연도가 최고 실적. 내년도는 1조 원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그러면 주가는 어차피 가야 되는 판인데 비교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최근에 단기 낙폭을 3개월간 보이고 하방 경직을 지난다 보이면서 5개월 선을 회복했어요. 저 됐습니다. 지표는 바닥권에 있는 만큼 이제 출발 시점이나 바라보시면서 29,700원 요 저가만 안 깬다면 현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 접근해서 중장기 스윙으로 이용한다면 초보자분들이 좀 편하게 긍정적으로 기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K 이노엔까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내용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소통 창구도 좀 열려 있다고요? 예. 제가 소통 창구 보도록 했습니다. 오시게 되면 소통 창구도 열려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명품 투자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함에 따라서 지금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투자의 기준을 제가 많이 또 공개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실제 다음 주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 더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잠시 뒤에 이어지는 우리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